영화 설국열차를 보신 적 있나요? 설국열차는 지구의 마지막 인류가 탄 기차를 통해 불평등한 사회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은 꼬리칸에, 가장 높은 계층의 사람들은 머리칸에서 생활합니다. 꼬리칸 사람들이 바퀴벌레가 들어간 단백질바를 먹을 때 머리칸 사람들은 스테이크를 썰고 있죠. 같은 열차에 탄 같은 사람인데 누군가는 바퀴벌레 단백질바를 먹으며 좁고 지저분한 곳에서 치열하게 살아갈 때 누군가는 스테이크를 썰고 취미생활을 즐기며 좋은 교육을 받죠. 주인공은 현실을 깨닫고 분노하여 목숨을 걸고 계급혁명을 일으킵니다. 사회학과를 전공한 봉준호 감독은 설국열차로 이름을 알린 후 기생충을 제작하여 다시 한번 계급과 불평등을 다룬 적 있죠. 이외에도 헝거게임, 가타카 등 사회계급과 불평등은 많은 매체에서 비판적으로 다뤄지는 단골 소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계급과 불평등을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평등이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데이비스와 무어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불평등하게 대하는 계층이라는 시스템이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합니다. 1945년 Some principles of stratification. 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이 주장은 수많은 후배 사회학자들에 의해 지지받거나 비판받아왔습니다. 대체 무슨 맥락에서 이러한 주장이 나온 것인지 지금 바로 살펴보죠. 우선 데이비스와 무어는 이 세상에 계급이 없는 사회는 없다고 전제했습니다. 반드시 계급은 어디에나 있고 있어야만 한다고 말했죠. 우리 사회에 계층이 왜 필요한 걸까요? 계층과 불평등이 있어야 사회가 잘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지위와 역할을 필요로 합니다. 식량을 생산하는 농부,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부터 법을 만드는 정치인, 사람을 살리는 의사까지 다양한 지위의 사람들이 필요하죠. 적절한 사람들이 적절한 위치에서 일해야 사회는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회는 각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다양한 지위로 배치하고 그 지위에 해당하는 의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의사 토리와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 시오가 사는 A사회가 있습니다. 만약 A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지위와 그에 해당하는 의무가 똑같은 능력을 필요로 하고 똑같이 즐겁고 중요하다면 어떨까요? 토리와 시오의 지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사든 환경미화원이든 남들과 똑같은 능력으로 같은 월급을 받게 될 테니 말이죠. 잘 아시다시피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4천만 원 미만의 연봉을 받으며 근무하고 있고 반면 의사나 변호사, 사업가 등은 억대 연봉을 받으며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죠. 우리 사회에서 어떤 지위는 특별한 능력과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토리의 경우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입시에서 치열한 경쟁 끝에 의대에 입학해야 했겠죠. 그 후에도 수년간의 인턴과 레지던트 생활로 계속해서 공부와 수련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오가 환경미화원이 되기 위해선 상대적으로 짧은 준비 기간을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어떤 지위는 다른 지위보다 즐겁기도 중요하기도 하죠. 하지만 누군가는 엄중하고 큰 책임이 따르는 역할을 맡아줘야 합니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생명을 다루는 일은 가장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이 담당하는 것이 사회에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힘든 지위의 구성원들을 유인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보수입니다. 지위에 따라 차등적인 보수를 지급해야 그에 맞는 적절한 인원이 배치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사회에서 보수는 지위의 상대적인 서열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데 그 서열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중요성과 희소성 두 가지 요소를 확인하면 됩니다. 먼저 중요성은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 그 지위가 사회에서 얼마나 기능상 중요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중요한 지위일수록 사회에서 더 높은 위치로 인정받고 더 많은 보수를 받죠. 희소성은 개인의 자질에 관한 것입니다. 데이비스와 무어는 자질이 단 두 가지, 타고난 재능과 훈련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업무 수행에서 재능과 훈련 모두 필요하긴 해도 현실적으로 둘 다 갖춘 사람은 적은데요. 스포츠마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신체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봅시다. 김연경 씨와 같은 배구 선수들 또는 서장훈 씨와 같은 농구 선수들의 키가 평균보다 훨씬 크다는 것처럼요. 이처럼 타고난 재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소수만이 그 지위에 적합한 인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의사는 훈련 기간이 길고 큰 비용과 높은 학력 수준을 필요로 하죠. 즉 훈련 과정 때문에 소수만이 적합한 인재가 되기도 합니다. 앞서 살펴본 두 경우처럼 어떤 지위가 다른 구성원에 의해 대체되기 어렵다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보수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등장한 내용을 바탕으로 데이비스와 무어의 주장을 세 줄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위마다 중요도와 필요로 하는 능력이 다르며 그에 적합한 자질을 지닌 사람들은 소수이다. 어려운 지위로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차등적인 보수가 필요하며 이는 나아가서 계층을 이룬다. 이에 어느 사회에서나 각 계층 간 불평등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데이비스 무어의 이론은 여러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는데요. 그들의 이론은 순수한 성취사회에서만 해당된다는 내용이 대표적입니다.
개인의 재능이나 훈련 여부가 아니라 단지 핏줄로 지위가 정해지는 카스트 제도를 발례로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성취하여 얻을 수 있는 지위라고 해도 개인의 재능을 발달시킬 기회는 태어난 환경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다양한 경험을 해보며 고급 사립학교의 교육과정을 밟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는 높은 지위를 갖기 위해서 다른 출발선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데이비스와 무어의 이 논문은 계층론에 대한 논쟁의 시작이 되었는데요. 가볍게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다만 이 영상은 이론에 대한 소개일 뿐 특정 직업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려는 목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계층론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